네, 이어서 문제 4번입니다. 15페이지예요. 15페이지 국세기본법 문제 4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하나씩 일단 문제를 풉니다. 보기 1번. 시효 중단 사유에는 납부의 고지, 독촉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해 보시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자, 정답부터 빨리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보기가 문제 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이론을 다시 볼 겁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해서 시효의 진행 중에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 기간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중단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중단 사유로는 다한 것 같다. 중단 사유는 다한 것 같다. 1번 납부고지, 2번 독촉, 3번 교부 청구, 4번 압류라고 하는데 여기 1번 해답이죠. 1번 어떻습니까? 자, 납부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네요. 그죠? 봅시다. 돌아가서 1번 시효 중단 사유에는 납부의 고지, 독촉, 압류 등이 있다.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오케이, 1번 맞네요. 2번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징수권이 소멸한다. 당연히 소멸한다. 맞는지 볼게요. 소멸시효. 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이 소멸한다. 2번. 시효가 완성하면 징수권이 소멸한다. 그죠? 소급해서 소멸한다라고 했잖아요. 맞네요. 2번 맞네요. 3번 압류, 매각 유예, 그리고 수색은 시효의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확인해 볼까요? 정지 사유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3번 풀이 보겠습니다. 3번 풀이를 찾아요, 여러분. 자, 3번 여기네요. 3번 풀이. 일단 중단 사유가 납부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가 있고요. 여러분 아까 전에 알거든요. 여기 압류를 하기 전의 예비 단계인 수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징수법에서도 나오는 주제입니다.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징수법에서도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압류를 하기 전에 압류할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서치해 보는 거예요. 탐색해 보는 거죠. 수색. 그걸 수색이라고 하는데 수색해서 압류할 게 나오면 압류하는 거고 압류할 게 없으면 압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단 압류를 하기 전 예비 단계인 서치 단계 수색만으로도 뭐다?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우리 과세관청이 권리의 행사를 한 거니까요. 내가 가만히 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징수권을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해야 될 바를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압류를 못하고 수색만 했더라도 압류할 게 없어서 압류는 못하고 수색만 했더라도 뭐다?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색이 중단 사유라는 거를 아셔야겠죠. 그리고 뒤쪽에 아마 더 있을 건데. 자, 이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정지 사유에 대한 게 있었잖아요. 정지 뭐다? 소멸시효의 정지는 뭐예요? 시효의 진행 중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기간만큼은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데 이것을 정지라고 한다. 머릿속으로는 일시정지를 생각하면 돼요. 자, 정지. 그때는 정지가 발생했다면 이미 진행한 시효는 효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유가 종료한 후에 잔여 만기가 이어서 진행되고 흘러가서 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뭐하고 다르다? 중단과 대조적이다. 라는 거 있는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정지 사유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3번에서 압류 매각을 유예했다는 거예요. 아, 압류할 거 저 납세자가 체납자가 사정이 있다는 거래. 사정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서 그래 지금 압류 안 할게. 압류를 유예해 줄게라고 법에 있다는 거예요. 법에 지금 압류해서 나라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체납된 게 있으면 독촉해도 안 내면 그거를 압류해서 어떤 물건을 압류해서 매각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거를 체납된 금액에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압류 매각의 유예 기간에 해당해 가지고 유예를 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지금 매각해버리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유예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은 세법 입장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할 거를 다 했지만 법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거를 시행하지 않고 유예해 준 거죠. 그렇다면은 뭐다? 권리자 과세관청이 이 권리를 매각해서 매각할 압류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거를 유예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예 기간 동안은 어떻게 시효가 완성 진행되지 않게 해요. 그걸 우린 정지라고 하거든요. 자, 일단 이 문제 풀 때는 뭐가 필요하다? 유예 기간은 정지 사유예요. 유예 기간은 정지 사유인데 자, 수색은 아니었죠. 수색을 해버리면은 압류한 거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해서 중단이 돼버린다고요. 아예 제로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울 텐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예했어요. 압류하고 압류 매각의 유예를 한 거는 정지 사유가 맞아요. 맞죠? 일시 정지됐다가 유예 기간이 끝나면 나머지가 흘러가는 거라고. 그런데 수색은 뭐라고요, 여러분? 수색은 압류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색을 했으면은 중단돼 버려요. 일시 정지가 아니라 아예 0으로 돌아간다고. 아시겠죠? 차이점이 있다고. 수색은 중단 사유라고요. 중단 사유. 그래서 3번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뒤에 설명을 좀 썼을 겁니다. 자, 여기 있죠? 해석 썼죠? 3번. 압류의 예비 절차인 수색은 압류와 마찬가지로 중단의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수색은 정지 사유가 아니라 일시 정지죠. 일시 정지 사유가 아니고 아예 0으로 돌아가는 중단 사유에 해당해요. 그래서 3번 문장이 틀린 거야. 3번 문장은 뭐라고? 수색은 정지 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수색은 정지 사유가 아니고 중단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려서 정답이다. 국세징수법에 보면 국세징수법 나중에 풀 때도 이 말이 나올 겁니다. 국세징수법에 수색이 있죠. 압류 전 단계로서 예비 단계로서 압류할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수색이라고요.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시효 종단의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압류하기 위하여 미리 전 단계로서 수색을 했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압류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수색을 착수했을 때 한번 살펴봅시다라고 거기에 가서 이것저것 수색에 착수했을 때 뭐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해버린다고요. 됐죠? 요거를 문구를 가지고 온 겁니다. 확인. 3번 풀이했습니다. 3번이 왜 틀렸는지를 우리는 봤어요. 4번 채권자 대위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번 문구에 대한 거를 확인할게요. 뒤쪽에서. 4번 문구. 자, 여러분 방금 읽었죠?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즉 정지된다는 표현이었어요. 정지 사유 4번 보세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회행위 취소 소송 혹은 민법에 따른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들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정지가 되어야겠죠. 소멸시효가 지나가 버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아직 소송 중이니까 이 기간 동안은 아직 뭔가 미뤄졌다는 거지. 결정이. 디시전이 뒤쪽으로 미뤄진 상태니까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매각도 못하고 여러 가지 뭔가를 못하는 상황이야. 홀드돼 있다는 거죠. 유보돼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유예기간도 그랬잖아. 내가 팔아치울 수 없었잖아. 이 유예기간 동안은. 그래서 소멸시효를 정지시켜 놨다가 이게 기간이 끝나면은 계속해서 남은 기간을 이어간다고 했죠. 흘러가게 한다고 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 그럼 이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지나간다고 만약에 하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아직 내가 뭐를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소멸시효를 정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났다. 그러면 그 후부터는 남아있는 그 기간이 흘러가는 거죠. 일시정지가 풀리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4번 채권자 대위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뭐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맞아요. 정지된다는 거예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즉 정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죠?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정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는 표현. 시효가 정지된다는 거예요. 5번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5번 뒤에 풀이를 볼게요.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처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자, 만약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제로로 돌아간다고요. 제로 베이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중단된 소멸시효. 그 중단된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뭐 새로 진행해요. 다시 전체 기간을 진행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맞는 표현이에요. 중단 사유가 끝났다. 남은 기간만 지나가면 시효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중단이 됐으면 차라리 다시 처음부터 가야 돼.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처음부터 5년을 세야 시효가 완성된다고요. 5번이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부가 제척 기간과 소멸 시효는 매우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 사실 다 중요하죠. 자, 여러분 기본법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 유난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법이 국세 기본법이 우리가 시험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추상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에서 네가 이 물건을 과세되는 물건을 공급했으니까 10% 내 이런 식으로 좀 추상성이 낮아요. 그거는 물건에 대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기본법은 추상성이 높아요. 일반적인 규칙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용어를 정하고 언제 성립하는지 언제 확정되는지 전반적인 룰을 정하면서 추상적인 것들을 다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상성이 매우 높은 세목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게 느낀다면 당신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자체가 세목이 추상성이 높아서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한 세목이에요. 자, 하지만 당연히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부가 제척 기간이 있고 소멸시효가 있어요. 일단 부가 제척 기간부터 우리는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론을 보는 겁니다. 지금 풀이는 끝났죠? 정답은 찾았지만 좀 전반적인 이론을 조금 압축해서 볼 겁니다. 자, 부가 제척 기간은 얘를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너 지금 세금 신고 안 하네? 소득세라고 생각해볼게요. 소득세 신고 안 하고 당연히 납부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너 이거 세금 내라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거는 너 신고 안 했네. 내가 조사해 보니까 국세청에서 말하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끼리 쉽게 하는 말로 세무서에서 조사해 보니까 너 작년 거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안 했는데 내가 이것저것 조사해 보니까 너 소득세 100원 내야 되네. 100원을 내라 라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평생 동안 예를 들면서 소득세를 안 냈는데 신고 안 했는데 이 납세자가 죽을 때까지 이거를 과세관청에서 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가혹하다는 거야. 그래서 부가제척 기간이라는 걸 두고 이게 지나고 나면 세무서에서도 그 옛날에 그 소득세 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얼른 세무서 너도 이 부가제척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세금을 내라고 부과해라 이 말이에요. 이 제척 기간이 지나면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납세자가 안 냈다고 하더라도 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이 안에 국세청은 과세관청은 세무서는 내라고 해야겠죠. 오케이. 부가제척 기간이란 국가가 세금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야. 이 안에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부가제척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합니다. 이런 문장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기출된 문장들이에요. 내용 공부도 하면서 잘 흡수하시라고. 부가제척 기간이 만료하면 이제 내라고 할 수 없어. 미래를 향해서 소멸합니다. 부가제척권이 없어져요. 부가권이 없어져. 아셨죠? 소멸하죠. 부가제척 기간은 형성권은 뭐냐 하면 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면 효과가 발휘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동의 뭐 이런 게 필요 없어. 형성권, 국가가 내라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다? 소급표도 인정 안 되고 중단, 정지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냥 쭉 흘러가. 이 밑에서 볼 5년, 7년, 10년 이것은 무조건 이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아셨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멈춰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5년 안에 무조건 나라야. 세법이 말하는 거예요. 어이 국세청, 어이 나라야 너 이 기간 5년, 7년, 10년 안에 부과해. 이 멈췄다가 다시 길게 늘려주고 이런 거 안 할 거야.
형성권이 네가 부과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나라야. 나라한테 말하는 거예요. 세법이 국세청아, 세무서야. 너는 이 부과제척 기간의 형성 권리니까 중단과 정지 인정 안 할 거야. 소급표도 인정 안 할 거야. 5년 안에, 7년 안에, 10년 안에 무조건 부과하렴이라는 거예요. 됐죠? 반면에 우리가 이따가 볼 징수권은 일단 낼 세금이 생긴 거예요. 일단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금액은 이미 부과가 되었고 그 금액을 걷어야겠죠. 징수라는 건 뭐예요? 과세관청 입장에서 돈을 가져가는 거죠. 징수한다고 하잖아. 징수. 그 징수권은 소멸시효. 언제까지 돈을 걷어야 된다는 거지. 그거는 청구권이니까 돈 좀 주실래요? 돈을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돈을 줘야지 징수권이 완성되는 거잖아. 맞죠? 아까 위에서 봤던 부과권은 내가 내라고만 하면 성립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형성권이라고. 상대방이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근데 징수권은 국세청에서는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내셔야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청구를 하는 거야. 청구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거 돈 낼 거 있는데 왜 안 내시죠? 체납자님 내시죠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내라고 했다고 해서 체납자가 뭐 낼 수도 있겠지만 안 내면 어때요? 징수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야만 징수권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권리가 다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준다? 야, 나라 네가 할 거를 다 했니? 네가 체납자한테 압류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네 할 바를 다 했다면 그렇다면은 그 기간은 중단, 0으로 돌아가서 네가 다시 징수권을 처음부터 기간을 줄게. 정지, 아까 얘기했죠. 유예기간, 네가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는데 그걸 유예기간이 만약에 법에 있다. 그리고 혹은 소송에 걸려 있다. 사회행위 취소의 소송 기간 중이니? 야, 그렇다면 네가 징수권을 지금 행사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일시 정지해 뒀다가 그 판결이 났거나 사회행위 취소의 소송의 판결이 났거나 유예기간, 압류 매각의 유예기간 등이 끝난 그 시점부터 잔여 소멸시효를 흘러가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결과적으로 뭐다? 중단과 정지가 인정이 돼요. 그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중단과 정지가 인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죠, 여러분? 만약에 완성이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쌓여있던 가산세 이런 것도 다 같이 사라져요. 소급표도 인정된다고요, 이거는. 체납자 만약 몇 년 안에 받아야 돼요? 5년, 10년 안에 받아야 되는데 그 징수권을 압류도 그동안 하지 않았어. 압류를 만약 했다면 다시 0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5년을 셀 거 아니에요. 근데 압류도 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과세관청이.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 뭐예요? 국세가 일실되는 거예요. 세금을 우리가 징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서 세수를 잃어버리는 거죠. 세수를 일실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은 뭐 감사에도 보고 하겠죠. 당연히 일적으로 보자면. 자, 그건 넘어가고 그건 나중 일이니까. 감사는 여러분 일할 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압류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취할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취한 거잖아요. 할 걸 다 했잖아. 그렇다면은 오케이. 너는 할 걸 다 했으니까, 나라야. 할 걸 다 했으니까 징수권 소멸시효를 다시 0으로 돌려줄게. 압류한 날부터 다시 5년 동안 네가 카운팅을 새로 하렴. 나라한테 권리를 더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압류도 안 해요. 이것저것 할 걸 안 해.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날 때까지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만 끼고 있었어.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받을 의무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다면 끝나버렸어. 만약 기한이 5년, 10년이 지나버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이 체납자는 세금을 낼 의무를 면해버립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세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잃어버릴 때 그동안 쌓여있던 체납이 됐으니까 하루하루 여러분 가산세도 막 높아졌을 거 아니야. 근데 최종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 가산세까지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멸해버립니다. 소급표가 인정돼 버리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는 거는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이 여러분 부과 제척기간과 징수권이 두 개가 다르죠? 두 개 다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은 부과 제척기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네요. 소멸시효는 뒤에서 이어서 할 거예요. 지금 제척기간 몇 년 안에 돈 내세요라고 부과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상속증여세가 아니라면 5년이에요. 근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이에요. 이 납세자가 사기 등
세금을 포탈하려는 나쁜 그게 있었어. 나쁜 의도가 있고 그런 게 증명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10년 안에만 과세하면 돼요. 10년 안에만 내라고 부과하면 된다고요. 아셨죠? 왜 신고 안 하세요? 이만큼 내세요라고 5년, 7년, 10년을 하면 돼요. 상속 증여세는 좀 더 깁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증여세는 아무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어떤 유인이 좀 더 있다는 거야. 그래서 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길게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지 세법이.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10년이지만 무신고 혹은 사기로 인해서 세금이 제대로 신고를 안 했다면 15년 안에 부과하면 돼요. 됐죠? 여기 기본적인 내용들. 여러분 제 밑에 뭐 부담부 중요 이런 거 있는데 요건 약간 구석진 부분이 여러분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 넣어 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강의에서는 따로 깊이 있게는 설명 안 드리지만 충분히 기본 강의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뒤쪽에 제가 특례가 있는데 이건 부가제척 기간의 특례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결론 쭉 읽어보시되 결론은 뭐냐 하면 어떤 판결 같은 게 막 난대요. 그게 너무 길어졌대. 소송이 너무 길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던 원래 있던 부가제척 기간이 지나버렸대요. 근데 판결이 난 걸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필요한 처분을 해야 되는데 5년, 7년, 10년 지나버렸어. 어떡하지? 그때를 위해서 과세관청이 여러분 뭐 일부러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어떤 불복 이런 청구 판결 기간이 너무 길어졌던 거죠.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는 특례를 둬서 이런 특이한 경우가 있다면 판결이 확정 땅땅땅 대법원 판결이 났지 그때부터 1년 안에는 부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특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때에는 연동된 다른 세목에 관해서도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특례 기간은 왜 있다고요? 불복 청구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기간이 너무 길어져. 그래서 앞에서 봤던 5년, 7년, 1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판결이 난 거예요. 그 판결문을 봤더니 과세를 해야 되는 판결이야. 근데 너 왜 5년 안에 안 했어? 너 국세청 과세 못해, 부과 못해. 이러면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고 1년 안에는 국세청에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소멸시효로 넘어옵니다. 소멸시효는 뭐라고요, 여러분? 징수권. 자, 납세자가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는 이미 다 아는 상태예요. 앞에 부과를 했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했든 국세청 입장에서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얼마를 받아야지 징수해야지 하고 있는 권리가 이제 생긴 거예요. 확정은 된 거죠. 확정된 납세 의무에 관해서 돈을 안 냈다는 거예요, 납세자가. 그때 왜 안 내세요? 독촉하고 이런 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야. 돈 내세요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거죠. 이런 국세 징수권 언제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 받을 거야. 이러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과세관청아 네가 이런 돈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국세 징수권은 언제까지는 꼭 다 권리를 행사해라. 소멸시효가 있는 거죠.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너 돈 못 받는다 이 말이야. 오케이. 국세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징수권을 소멸시켜. 그러니까 못 받아. 라는 거예요. 과세관청한테 말하는 거예요. 세법이.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죠? 그럼 어떻게? 기산일로 소급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징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강제징수비 및 이자 상당액 역시 소멸해 버립니다. 앞으로 돌아가니까요.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취급하는 거니까요. 됐죠? 소급표가 인정된다라고 했잖아. 국세징수권은 언제 5억 이상이라면 10년 안에 받아라. 5억 미만이라면 5년 안에 받아라 라는 거예요. 자, 소멸시효 기산일도 여러분 여유 되시는 분들은 챙겨보세요. 제가 여기는 지금에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따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단과 정지 이거를 아까 풀이할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 여기부터 한번 더 굵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세청은 과세관청은 세금을 받아야겠죠, 여러분. 체납자를 생각하면 돼요. 아주 쉽게 돈을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소멸시효 5년 안에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걸로 봅니다. 언제는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는 국세청이 권리를 행사했구나. 이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받으려고 이만큼 노력을 했네. 네가 뭐예요? 납부하세요. 납부 고지한 거예요. 이 5년이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쭉 5년이 흘러가죠. 근데 1년쯤 지나가지고 세금 내세요라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납부 고지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중단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0으로 돌아갑니다. 1년이 지났지만 이게 중단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납부 고지를 했다면은 처음부터 다시 5년을 세라 이 말이야. 너는 네가 할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이 5년 중에 지나간 1년도 없던 걸로 볼 거야. 다시 처음부터 5년 동안 네가 받을 권리를 생기는 거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납부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마찬가지지. 아까 요 4개 다 봤잖아요. 이거 하면 중단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반면에 아까 전에 정지가 있었죠. 정지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생각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일시정지. 우리 영상 같은 거 볼 때, 유튜브 같은 거 볼 때도 중간에 이렇게 2개 표시되어 있는 거 뭐예요? 일시정지죠. 이거 눌러요. 이거 눌렀다가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일시정지 됐던 거 그 시점부터 다시 진행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예를 들면 5년이잖아요. 총 5년인데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정지 사유가 발생했어요. 분납 기간이다, 유예 기간이다.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연부연납 기간이다. 취소,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렇다. 이런 사유가 1년이 지나서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시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 5년 중에 이 지나간 1년을 인정해 줍니다. 앞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0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난 시점에 만약에 분납기간,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이런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지나간 1년은 인정. 지금부터는 멈춰. 오케이? 잘 들으세요. 만약에 멈춰 있죠? 그러다가 분납기간이 끝났어요. 징수 유예기간이 끝났어요. 연부연납기간이 끝났어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났어요. 그럼 어때? 그때부터 남은 4년을 진행시킵니다. 아시겠죠? 제척기관은 아예 중단과 정지가 없었고, 오케이?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어요. 근데 중단을 하면 처음으로 돌아갔죠. 0부터 다시 5년 새. 근데 정지는 일시정지라고요. 일시정지 됐다가 풀리면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4년만 진행시키면 되잖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이제 강의 됐던 거 외에도 교재 아까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했던 것들도 중요한 것들이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강의했던 것까지부터 여기까지부터 머릿속에 매듭을 짓고 제가 아까 강의 안 했던 필기 안 했던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세요. 일단 제가 지금 말했던 정지와 중단 뭐 이런 차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근본적인 차이 이런 것들부터 이제 아셔야 돼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 나름 열심히 짧은 시간에 이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복습을 하셔야 돼요. 강의 보시고 혹시라도 이 파트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부가 조금 필요하다 했던 분들은 뭐다? 제가 2023년도 객관식 법령 올인원에 여기 파트를 찾아보시면 돼요. 제척기간과 징수기간 파트에 기출문제들을 다 넣어가지고 정리돼 있다고 거기. 추가적인 연습까지 거기서 추가로 할 수 있어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시라고. 아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